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투표일입니다. 자, 투표는 하셨나요? 네, 저는 사전선거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이 3월 9일이긴 한데요. 이코노미스트지 2월 27일자 기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유크레인을 이제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그 서방 세계에서 이제 경제 제재를 생션을 합니다. 아,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그 전쟁에 관한 유크레인의 그 전쟁에 관한 걸 하면 상황이 변해 있고 하면 상황이 변해 있고 이래가지고서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어떤 경제적인 생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주로 어떤 거에 이제 관심을 두고 보시냐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러시아에 대한 서양의 그 경제 제재가 어디까지 갈까? 기존에 했던 거와는 또 다르게 어디까지 과연 경제 제재를 할까? 그럼 러시아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까? 세 번째로, 그럼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까? 러시아가 취할 어떤 보복성 행동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뉴 생션이요. 이제 러시아의 이코노미를 크리플 아주 그냥 주저앉히고 무력화시킬 것 같은데 얼마나 무력화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뉴 생션이 targeting the central bank, 러시아의 중앙은행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 2014년에 러시아가 이제 크리미아 반도를 이제 먹은 후로 웨스턴 생션 have failed. 그 서양 세계의 생션은요 그렇게 막 강력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against Russian aggression에 대해서 credible 하나? 그렇다 이제 신뢰할 만한가? 그런 행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월 26일에 이제 new measures targeting Russia's financial system, 러시아의 파이낸셜 시스템을 타겟팅을 한 새로운 조치, 미국과 EU와 다른 알라이스, 다른 동맹들이 힘을 합쳐서 한 이 새로운 조치는요, 이런 판도를 changing that 바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too late to prevent the invasion of Ukraine, 유크라인의 그 침략을 그 러시아의 침략을 prevent 막기에는 너무 늦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triggering financial mayhem in Russia,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러시아가 그 얼만큼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냐면요. 630 빌리언 달러스, 그러니까 6,300억 달러의 foreign exchange reserve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생천을 가하면 이것을 freezing, 동결시킬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외환 보유고를 6,300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 보유고를 동결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의 은행에 뱅크런이 일어나겠죠. 다 현금 다 찾아가지고 나가는 그런 뱅크런이 일어날 테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켓을 셔들 시킵니다. 아주 공포에 떨게 합니다. 글로벌 마켓을. 그리고 에너지 프라이시스, 스파이크 에너지 프라이시스, 에너지 가격이 이제 폭증하게 만드는 그런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리거 러시안 리탈리에이션, 러시아의 어떤 보복을 어떤 트리거 보복을 이제 트리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2월 17일에 이거 illegitimate하다, 이거 위법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nuclear force를 level of alertness, 어떤 그 경계 수준으로 강화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러시아와 서양 세계와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것을 이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중국이 있습니다. Slack jawed shock in China. 차이나가 깜짝 놀라서 입이 해 벌어졌어요. 이거 뭐지? 왜냐하면 차이나는 3.4 trillion dollars of reserve, 3조 4천억 달러의 보유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이 말하자면 경제적 웨펀, 무기를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이거를 이제 러시아보다 훨씬 더 많은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이제 입이 해 벌어져서 놀라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How to resist Western pressure in the event of war over Taiwan. 타이완과의 전쟁이 일어날 시 웨스턴의 프레셔를 어떻게 저항해낼까라고 한 것을 아마 rethinking, 중국은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먼저 풀고 있는 거죠. 그동안 웨스턴 생션 같은 경우는요, 러시아에 대해서 마초의 rhetoric about crushing Russia, 러시아를 뭉개버리겠다라는 어떤 마초적인 표현에 불과했어요. 실질적으로 shorten clout, 실질적인 아주 한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런 단어 하면 알아두시는 거 좋을 것 같아서요. 올리가르히라는 말인데 영어식 표현은 올리가르크라고 하는데 올리가르히가 뭐냐면은 그 러시아의 신흥 재벌이라고 합니다. 이제 러시아의 신흥 재벌 이런 얼음장이 어떤 생션이 러시아의 신흥 재벌을 움직이기는 했지만 decision making in Kremlin 어떤 그 러시아 정부의 어떤 그 decision making 결정을 바꾸는 데까지는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limit on western technology and industrial export to Russia. 러시아에 가한 어떤 서양의 기술과 산업적인 수출에 대한 어떤 제한이 바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months or years to have an effect. 효과가 나기까지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한 방이 short on cloud 이렇게 한 방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은행 한번 알아볼까요? 러시아 은행 중에 스베르뱅크라는 게 있고요. VTB 뱅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월 24일에 이제 스베르뱅크와 VTB 뱅크에 가한 이 은행은 러시아 뱅킹 인더스트리 에셋의 75%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은행이거든요. 그런 그 은행에 가한 미국의 제재는 심각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not killer blow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energy transaction were exempted. 에너지 거래는 그 제재에서 빠졌기 때문에 치명적인 한 방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그 금융 시스템 그러면 fortress financial system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요새 그 러시아의 요새 금융 시스템은 이렇게 서양의 제재를 withstanding 어떤 견딜 만하다라고 합니다. 견딜 만한 것처럼 그동안은 보여왔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생션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스위프트에서 이제 결제 시스템 은행과 은행과의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스베르뱅크하고 VTB 뱅크를 빼버리면 이걸 포함한 러시아 뱅크를 빼버리면 완전히 그 혼란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러시아 꼼짝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와 러시아와 이렇게 거래를 하는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는 많은 그런 카운터 파트들을 경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wary of dealing with this firm.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그냥 쉬프트 코드가 있어서 코드로 트랜잭션 거래를 딱딱딱딱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그래서 레이어 오브 해슬 아주 성가신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한마디로 그냥 동결이 되는 거죠. 뭐. 은행 업무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쉬프트 어떤 서양 제재의 그 핵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요. Really big step is target the institution heart of Russian fortress economy. 러시아 그 요새 경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Central Bank 아주 중앙은행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630 billion dollars of foreign reserve 어떤 6,3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6,3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는 러시아 GDP의 38% 2021년 기준 38%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외환 보유고가 러시아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서양의 어떤 제재 하에 이제 제재가 들어가면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바이든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그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러시아 그 센트럴 뱅크가 그 어떤 서양이 가하는 임팩트 오브 생션의 그 효과를 undermine
그렇게 상쇄시키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이런 리저브 이런 외환 보유고를 쓸 수 있지 못하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막습니다. 어, 그 러시아는요 사실 그동안 그 외환 그 달러 보유를 좀 많이 줄여왔대요. 그래서 그린백 같은 경우는 사실은 16%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그린백은 달러를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유로가 32%, 골드가 22%, 차이니즈 위안화가 13% 이렇게 이제 달러의 비율을 줄여왔긴 하지만 그럼에도 큰 액수고 이것이 어떤 그 웨스턴 생션 하에서 있기 때문에 웨스턴 생션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내셔널 워 체스트 can be frozen 러시아의 전쟁 자금의 상당수가 이제 동결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프트에서 배제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고요. 음.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러시아의 센트럴 뱅크는 이런 우리의 그 파이낸셜 스테빌리티를 메인테인 할 수 있다. 이렇게 유지하는데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the implications are daunting. 이러한 그 예상되는 결과는 상당히 버거워 보인다라고 합니다. 벌써 세깅 루브르가 완전히 막 가라앉고 있어요. 막 가치가 아주 급락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치가 급락 중인 루브르를 떠받치기 위해서 센트럴뱅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foreign currency liquidity 어떤 외화를 사용해서 통화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unable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entral bank may be unable to offer foreign currency liquidity to bank that are under sanction. 생션 중인 그 은행에 그 foreign currency의 유동성을 제공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디폴트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On their foreign currency obligation to counterpart. 그 상대방한테 어떤 왜 달러로 줘야 될 그런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야 할 foreign currency obligation에 관한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의 파이낸셜 시스템은 패닉 상태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죠? 그래서 the currency has fallen by 10%. 벌써 2월 27일 현재 그 환율은 10%, 루블 환율은 10%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stock market by 35% 어떤 주식은 35% 떨어졌고요. share price of the biggest bank 가장 큰 은행의 그 주가가 50% 이상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이런 상태가 러시아의 디폴트에 대비한 그 보험 금액이요 코스트가 거의 어디와 맞먹느냐? Default was on par with Turkey. 터키의 보험 비용 터키와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보험 비용이 갑자기 터키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거라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thanks to its oil earning, 그 기름을 팔아서 석유를 팔아서 얻는 수익이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대요. 그래서 러시아의 경제는 current account surplus예요.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유금에 이렇게 접근을 못하면 그죠 동결이 되어 있어서 쉬프트가 이제 끊어져서 외환 보유고에 이게 접근을 할 수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러시아는 패닉 상태가 되고요. 캐피탈 플라이트가 일어나요. 캐피탈 플라이트 뭘까요? 캐피탈 자본 비행기 뭘까요? 이거는 자본 도피 외국으로의 자본 도피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러시아는 어떻게 하느냐? 캐피탈 컨트롤을 합니다. To prevent a currency collapse 이런 통화 붕괴를 막기 위해서 캐피탈 컨트롤 어떤 그 자본 통제를 시작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temporarily close the financial market 일시적으로라도 금융시장을 폐쇄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2월 27일자.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푸틴이 진짜 나이가 70살이 되더니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나? 아이고, 하여튼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게 Chinese bank 이게 중국이 또 이제 steering clear of dollar denominated transaction with Russian firm 그동안 이제 러시아 기업과 거래를 할 때 달러로 안 하고 달러로 잘 안 하는 달러로 거래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고 그렇게 그런 징조들이 막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서양이 하는 웨스턴 생션에 대해서 음, 이렇게 그 웨스턴 생션을 강행하지 않는 징후는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 러시아 정부든 기업이든 은행이든 그 외환 보유고의 위험이 이제 커지면서 그죠? Higher risk of default on foreign currency obligation by Russian bank, firm and the government 이러면서 이제 그 상대 카운터 파트들이 이런 것들을 wary 경계하게 되고 있습니다.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제재가 아주 sufficiently severe. 요번에 새로운 new measures는요. 상당히 아주 severe, 잔혹한 거예요. 러시아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러시아가 이것을 war, act of war, 이건 전쟁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일 정도로. 그래서 lead to it retaliating, 어떤 보복으로 이제 보복으로 가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건 전쟁 행위와 유사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서 이제 보복하려고 할 만큼 아주 잔혹한데요. sufficiently severe한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뭘 발표했느냐? 2월 27일에 nuclear forces 어떤 핵 무기를 배치했다라고 이것은 heightened level of alertness 이렇게 그 고조된 경계 단계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이 크렘린이 이제 러시아 정부가 이런 경제적인 제재를 거의 이런 바운다리가 없구나. between economic 경제 전쟁과 conventional warfare 이런 종래에 직접 쳐들어가는 이런 그 전쟁과의 니트한 바운더리가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믿기 시작한 거죠. 이거나 같은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핵 막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양 세계도 이런 핵 포스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고요. 그 러시아가 to retaliate 이렇게 보복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예상이 되냐 하면요. intensifying the cyber attack on western institution. 사이버 어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또 있었잖아요. 그 사이버 어택 했었잖아요. 그 가스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이버 공격을 서양 시대에 강화하는 거고요. 여태까지는 2월 25일까지는 우리 그 러시아 가스회사 이름 하나 알아볼까요? 가스프롬이라는 가스회사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 가스프롬이 그 유크레인을 통해서 가는 이제 가스관 그것에 대한 이제 가스 공급을 노멀 레벨로 했지만 according to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2월 25일까지 그 노멀 레벨로 가스를 보냈지만 이럴 수 있다. taper down supply 공급을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어떤 위험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공급을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의 공급을 줄이면 러시아 니네도 타격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가스관을 줄이는 것은 only a moderate financial impact on Russia. 러시아에서는 커다랗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요 오일 엑스포트 오일을 이렇게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게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2월 27일 날짜인데 지금 오늘 보면은 미국이 그 오일, 그 석유도 이렇게 좀 제재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higher energy prices, 에너지가 팍팍 올라가겠죠. 제일 걱정이 되는. 그다음에 consumer bills in Europe, 유럽에서 이제 그 소비자 청구서 가격도 엄청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서양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생션은 또 뭐가 있느냐? other economic weapon을 보면은요. 그 점점 이제 그 경제적인 제재를 이제 단계별로 올릴 텐데 그 중에 하나가 block on consumer internet service. 인터넷 서비스를 완전히 막는 거예요. 그다음에 sanction on Russia oil. 러시아 그 오일에 대한 그 경제 제재를 포함해서 서양은 이제 단계적으로 이 제재를 확대할 수 있는 경제적 무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before 러시아가 inflict a devastating military blow on Ukraine,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그 군사적인 한 방을 날리기 전에 러시아 경제에 과연 한 방을 날릴 수 있을까? 그것이 성공할까는 좀 remain to be seen,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군사적 타격을 가하기 전에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이 성공할까 성공하지 않을까는 두고 봐야 되지만 new measures will inflict heavy damage on Russia. 이러한 새로운 경제 제재가 이런 조치들이 러시아에 헤비 데미지를 주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제재로 인해서 그동안 어떤 그 제재와 글로벌 이코노미, 어떤 세계 경제가 작동하는 근본적인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이제 건널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루이비콘 강을 건너는 것을 루이비콘 강을 건너게 된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다시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America does not agree with,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방식의 foreign policy, 외환 정책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특히 그런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가 어디냐? 차이나죠. 차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vast saving, 아주 상당량의 예치금이 Western Financial Instrument에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펌 기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은 이거 계속 이거 달러 여기다 이렇게 묶어놔도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제재가 루이비콘 강, 기존의 제재 체제와는 다른 루이비콘 강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점을 지나게 되는 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마 이러고 있을 것이다. 워칭 앤 러닝, 아마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뭐를? From Russia's financial squeeze, 러시아의 그런 어떤 재정적인 압박 상황, 그리고 러시아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retaliate, 보복을 하는지, 그리고 trying to assess how it can be avoid becoming crushed by West financial advice, 어떤 서양의 어떤 금융적 악행에 crushed, 짓눌리는 것을 피하기, 짓눌리지 않는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마 중국이 아주 미리 워칭 보면서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중국 입장에서는 미리 한번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입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기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 대한 그 서방의 경제 제재가 어디까지 갈까?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러시아가 취할 보복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중국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한 이제 기사였습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또 다른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가 또 그 막 요즘 우리 대선 때문에 많이 정신이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 우리나라의 대선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기사는 크리스 앤 수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기사가 번역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그 새학기가 이제 돼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아주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엔 다른 기사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